음. 자,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실기가요. 의제매입세 공제신고서예요. 그러면 이름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공제신고서라는 얘기는 우리가 매입세액이 공제가 되는 놈만 입력하세요 라는 뜻이기도 해요. 알죠? 그래서 자세한 걸 좀 잘 잡아주세요. 보시면 자, 일단은 우리가 의제매입세 공제 있죠? 의제매입세 공제는 아까 우리가 시 입장인 C가 받는 거였잖아요. 그 C가 과세사업자였어요. 근데 이거는 뭐 시험에 안 낼게. 우리 시험 법인을 내고 법인은 과세사업자니까. 중요한 건 동그라미 2번 됐다 중요해요. 아유. 자, 동그라미 2번을 꼭 암기해 주세요. 뭐냐? 제가 아까는 면세 사업자한테 매입을 하면 다 되는 것처럼 설명을 드렸지만 실제로는 면세 사업자한테요. 우리가 뭐를 매입해야만 의제 매입세 공제를 해주냐면 여기 미가공, 농축수, 임산물, 우리가 단순가공, 김치, 두부 있죠. 그러니까 종합하면 식용 쪽이에요. 식용 쪽. 여러분 면세에서 식용 배우셨죠? 식용. 그래서 미가공, 농축수, 임산물 이런 것들만 해줘요. 왜냐하면 우리가 의제매입세 공제는 이중과세가 되긴 하지만 아까 전부 다 소비자가 주로 다 부담하는 거잖아요. 그럼 소비자가 주로 많이 피해를 입는 면세, 많이 쓰는 면세에 대해서 해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럼 주로 우리 많이 쓰는 면세가 먹는 쪽이잖아요. 그죠? 아무리 금리가 높아도 여러분 먹는 거 못 포기하죠. 먹을 거 먹고 살아야지. 그렇죠? 그래서 얘네들만 되고 다른 건 안 돼요. 조심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자, 그리고 우리가 원재료로 구입해서 제조, 가공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 과세가 돼야 된다. 라는 뜻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쌀과자 파는 사람이 쌀과자. 쌀과자 파는 사람이면 쌀과자는 과세입니다. 왜냐면 쌀과자는 가공이 좀 너무 달아요. 맞죠? 가공이 된 거예요. 쌀과자의 원재료는 뭘까요? 쌀이 쌀만? 네, 쌀만 해주세요. 그럼 쌀은 과세 면세. 그렇죠? 그래서 뭐 쌀과자 파시는 분이 쌀을 매입하시거나 아니면 종갓집 맛김치 있죠? 종갓집 맛김치는 과세사업자입니다. 찍어내는 김치이기 때문에 그건. 그래서 종갓집 맛김치가 배추를 사와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런 거 알죠?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 더 중요해요. 뭐냐면 우리가 의제 매입세 공제는 C 입장에서는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좋은 거죠, 당연히. 매입세 공제를 받으니까. 맞죠? 그럼 좋은 거면 항상 뻥치는 애들이 있다라는, 뻥치는 애들이. 즉, 쌀을 매입하지도 않았는데 쌀 매입했어요 라고 허위 증빙을 제출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쌀을 매입했다라는 적법한 증명 서류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일단 계산서. 왜냐면 면세사업자한테 매입하는 거니까 계산서가 있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수령금액 합계표. 즉 신용카드나 현금 영수증 같은 게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거꾸로 얘기하면 영수증 안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근데 또 주의하실 게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우리가 주로 그 미가공, 농축수, 임산물 이쪽을 매입하는 자는 주로 음식점하고 제조업자가 주로 매입을 많이 합니다. 그렇겠죠. 그러면 우리가 내가 직접 홈플러스나 아니면은 이제 이마트 가서 사는 게 아니라요. 직접 해당 농어민을 방문해서 농민한테 가서 쌀 사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쌀을 살 때 제조업자하고 음식업자 중에 대량으로 쌀을 매입하는 자는 누굴까요? 네? 제조업자 당연히. 여러분 제조업자가 쌀을 더 많이 매입하지. 여러분들 음식점 하시는 분들은 제조업자에 비해서는 소량이 있어, 소량. 그렇죠? 그래서 여기 제조업을 영위하는 자가 농어민한테 면세 농산물 등이라고 해요. 아까 했던 면세 식용을 줄여서 의제 매입세 쪽은 면세 농산물 등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면세 농산물 등을요, 직접 매입하는 거예요. 직접 매입하면은 우리가 그 농어민분들은 사업자 등록을 잘 안 하신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현금용 신용카드 단말기도 잘 구비가 안 돼 있어요. 알죠?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한테는 적격 증빙이 아니더라도 의제 매입세 공제를 해주겠다라는 건데 조심하실 건 제조업자만 해줘요. 음식점 안 됨.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렇게 외우시면 안 됩니다. 이걸 어떻게 외우시는 분들이 있냐면 제조업자는 의제 매입 제조업자는 적격 증빙이 아니어도 괜찮다 이렇게 외우시는 분들 계시더라고. 아니에요. 농어민한테 매입할 때 말입니다. 거꾸로 얘기하면 사업자는 적격 증빙 발급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업자한테 매입할 때는 적격 증빙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그렇죠? 그러니까 대량으로 매입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적격 증명서를 농업인한테 매입할 때 제조업자 같은 경우는 괜찮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물론 송금명세선 제출하긴 해야 되는데 거기까지 시험 안 낼 거니까 무시하시고. 자, 그 다음에 공제 시기는요, 말문제로 몇 번 출제한 적이 있어요. 들어보세요. 뭐냐면 우리가 여러분들 간주 공급에서도 현대백화점이 실제로 청소기를 매입할 때 해주는 게 아니라, 청소기를 과세 사업에 쓸 때 해주는 게 아니라 구입하는 시점에 미리 해줘요. 왜냐하면 실제로 과세 사업에 쓰는지 안 쓰는지 세무공무원은 알 길이 없거든요. 알 길이 없으니까 우리가 아까 쌀과자 매입하시는 분이 쌀과자를 팔았을 때 공제해 주는 게 맞지만 쌀과자로 파는지 안 파는지 알 수가 없죠. 세무공무원이 일단. 그래서 쌀을 매입하면 쌀과자로 파시겠지라고 해서 구입 시점에 해주지 이걸 시험에 사용 시점에 공제한다 이렇게 장난을 많이 쳤었어요. 아셨죠? 조심하시고. 알았죠? 사용 시점이 아니라 구입 시점이에요. 자, 그리고 지금 하는 의제 매입세 공제는 예정 신고, 확정 신고 둘 다 가능합니다. 가끔씩 확정 신고 때 가능하다 이렇게 장난을 치거든요. 그죠? 둘 다 가능하다라는 거. 제가 지금 검은색으로 하는 건 잘 안 내는 애입니다, 여러분들. 자, 이제 여기 공제율은 꼭 외우셔야 돼요. 조말할 때. 이해사항 아니라 암기사항이다, 암기사항. 자, 근데 여기 보시면 공제율이 빨간색이 있고 빨간색이 아닌 게 있죠. 빨간색은 실기용이고요. 빨간색이 아닌 건 이론용입니다. 아셨죠? 그러니까 일단 빨간색은 무조건 외우시고, 알죠? 빨간색이 아닌 건 나 여건이 되면 외우시고, 여건이 안 되면 어쩔 수 없죠. 뭐 시험에 이론 나오면 뭐 틀려야지 뭐. 네. 표현이 좀 그렇다. 그죠? 외우지 않을 진짜로 여러분들. 네. 자, 일단 외우세요. 공제율 꼭 외우셔야 됩니다. 자, 일단 우리가 공제율인데 제조업은 102분의 2고요. 다른 업종도 102분의 2지만 우리 시험에는 다른 업종을 내진 않습니다. 제조업 또는 음식업 냅니다. 그렇죠? 자, 다만 여기 우리가 중소기업인 법인 제조업은 104분의 4를 해줘요. 그러니까 일반 법인 제조업은 102분의 2고요. 중소 법인 제조업은 104분의 4 해주겠다라는 뜻입니다. 아시죠? 자, 근데 주로 최종 소비자 상대하는 개인 제조업자 있죠. 최종 소비자를 상대하는 게 과자. 그 다음에 제분은 그 밀가루. 맞죠? 과자 같은, 제분? 아무튼 밀가루. 그 다음에 떡방앗간. 늘 영위하는 개인 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네, 최종 소비자 상대하니까 106분의 6. 뭐 이거는 힘드시면 버리세요. 실기용은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음식점. 자, 음식점은 법인 사업자가 106분의 6 기억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음식점은 106분의 6이고요. 법인이 개인 같은 경우에는 원칙이 개인 음식점 같은 경우에는 108분의 8. 다만 우리가 과세 유흥장소 있죠.
과세 유흥장소도 여러분들 그 과일 안주는 필요하잖아요. 그럼 과일 매입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여기는 안 좋은 데니까 102분의 2. 그렇죠? 좀 약하게 해주겠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과세표준 2억 원 이하. 이게 6개월치 매출액이 2억 이하다라는 뜻입니다. 과세기간 매출액. 2억 원 이하인 개인 사업자는 109분의 9. 아마 저자분은 1년치가 4억이라고 돼 있을 건데 법문구는 이렇게 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요걸로 알고 계세요. 요걸로. 그래서 선생님 너무 이렇게 많습니다. 라고 하시면 검은색 외우지 마시고 선생님 저는 씹어 먹겠습니다. 라고 다 외우시고 넘어갈게요. 여러분들. 자, 그 다음에 이제 자, 여기가 많이 중요해요. 여러분들. 여기는 별표 3개쯤? 왜 별표가 3개냐? 이 공식이 실기에 녹아져 있어요. 이 공식이 실기에 녹아져 있기 때문에 이 공식 자체가 여러분 왜 저렇게 되지가 이해가 되셔야 실기에 입력을 할 수가 있고 낚시를 안 당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자, 한번 해볼게요. 자, 보세요. 여러분들 뭐냐면 이게 개인하고 법인을 좀 이해하셔야 돼요. 개인하고 법인을. 자, 보세요. 뭐냐면 우리가 개인 있죠. 요거는 개인입니다. 개인. 자, 저는 앞으로 사례 들 때 1기로 들게 1기. 자, 우리가 개인 같은 경우에는요. 예정 신고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원칙이. 없습니다. 그래서 개인은 어떻게 하냐면 1월 1일부터 6월 30일. 그죠? 요걸 우리가 1기 과세기간, 아이고, 칸이 작다. 1기 과세기간 있잖아요. 요거에 대해서 우리가 언제까지 신고하냐면 7월 25일까지 신고하는 걸 개인 사업자분들은 1기 확정 신고한다라고 불러요. 개인 사업자분들은요. 그죠? 자, 근데 우리는 개인을 시험에 내는 게 아니라 법인을 출제하잖아요. 맞죠? 그러면 법인 어디다 줬지? 여기다 그냥 할게. 여기다가 노트 작성에다 하는 게 낫겠다. 여기다 할게. 여기다가. 자, 그럼 우리가 법인 같은 경우에는요. 왜? 자, 법인 뭐야? 자, 법인 같은 경우에 법인. 자, 법인 같은 경우에는 일단 우리가 어떻게 하냐면 예정 신고해야 하네요. 법인은. 해요. 여러분. 해요. 그래서 법인은 1기 예정 신고면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에 대해서 우리가 4월 25일까지 예정 신고하잖아요, 여러분들. 여기 1기 예정 신고 기간에 대해서 4월 25일까지 1기 예정 신고를 한단 말이에요. 동의되시겠어요? 그죠? 왜냐하면 법인은 능력이 되니까 미리 3개월치를 신고하라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름 자체가 확정 신고가 아니라 예정 신고죠. 그러니까 예정 신고니까 이름 따라서는 잠정의 신고라는 거예요. 잠정 신고. 그러니까 정확한 확정치가 아니라 그냥 앞 3개월치 비율로 일단 잠정의 비율로 신고 먼저 하라라는 거예요. 능력이 되니까. 알죠? 다만 중요한 게 뭐냐면 얘예요. 근데 우리가 확정 신고 있잖아요. 확정 신고가 되면은요. 1월 1일부터 6월 30일이 1기 과세 기간이죠. 여기가 1기 과세 기간은 말 맞죠? 1기 과세 기간. 그러면 우리가 법인 같은 경우에는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가 그러니까 법인 같은 경우에는 7월 25일 날 확정 신고하죠. 확정 신고할 때는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비율이 나옵니다. 왜냐면 7월 25일 날 신고하니까 과세 기간 6개월치가 나온단 말이에요. 여기까지 되시겠어요? 그럼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부가가치세는 항상 정확한 금액과 정확한 비율은 과세기간 6개월치가 정확해요. 개인 사업자처럼. 근데 우리가 법인 사업자는 여기. 법인 사업자는 여기 보시면 우리가 1월 달부터 3월 달 1기 예정 신고 기간에 대해서 미리 신고했잖아요. 미리 신고했으니까 어떻게 하냐면 그냥 나머지 4월 1일부터 6월 30일 요거에 대해서 나머지를 신고하라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당연한 거지 다 배웠는데 이렇게? 자 보세요. 이렇게 합니다. 자 보세요. 뭐냐면 일단 법인은 예정 신고를 3개월치로 일단 잠정에 신고를 합니다. 잠정에 신고를 하고 확정 신고가 되면 확정치인 6개월치가 나오죠. 그럼 6개월로 일단 다시 계산을 해요. 6개월치가 확정의 금액이자 확정의 비율이거든요. 그럼 6개월치로 다시 계산만 하면 신고하는 게 아니라 계산을 다시 해요. 그런데 이렇게 계산하면 이미 나는 1기 예정 신고 기간에 대해서 신고했죠. 신고하고 납부를 했으니까 내가 남은 4월 달부터 6월 달에 대해서 남은 뒤 3개월치에 대해서 우리가 신고를 해요. 그럼 여러분들이 무슨 말이냐면 일단 확정 신고할 때는 6개월치로 계산하고 앞에 3개월치 이미 신고한 걸 뺀 나머지에 대해서 확정 신고한다라는 거예요. 그럼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항상 확정 신고가 되면 계산은 6개월치로 일단 다시 합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여러 표정이 안 좋아요. 항상 여기 할 때. 자, 그래서 설명 좀 드릴게요. 다시. 자, 보시면. 자, 우리 개인이라는 친구하고요. 법인이라는 친구가 있어요. 그래서 개인이라는 친구하고 법인이라는 친구가 있는데, 이거 비교하시면 돼요. 우리 1월 달을요, 제가 1차라고 할게요. 1차. 그리고 6월 달을 6차라고 할게요. 3월 달에 3차. 그러니까 우리가 친구들이랑 놀 때 몇 차까지 가자 그러잖아요. 그냥 여러분들 6차까지 간다라고 가정. 그냥 요거 얘기하기 위해서. 알죠? 자, 뭐냐면 우리가 내가 총무예요. 내가 총무인데 나한테는 친구가 개인이라는 친구가 있고요. 법인이라는 친구가 있는 거예요. 알죠? 그리고 항상 정확한 술값은 1차부터 6차까지 술값이 정확한 술값이에요. 항상 확정치는 6개월치에 1월 달을 1차, 6월 달을 6차. 알죠? 항상 1차 때부터 6차 때까지의 술값이 정확한 술값입니다. 알죠? 자, 근데 개인이라는 친구는 1차부터 3차, 1월 달부터 3월, 1차부터 3차까지의 술값을 미리 낼 능력이 안 돼요. 그렇죠? 미리 낼 능력이 안 돼. 안 되니까 총무가 그러는 거야. 너는 그냥 1차부터 6차까지 술값 나오면 그때 한 번에 계산해. 너 능력이 안 되지 않니? 알죠? 근데 법인이라는 친구한테 그러는 거예요. 야, 법인이라는 친구야, 너는 능력이 좀 되잖아. 1차부터 3차까지의 술값을 일단 미리 내주라는 거예요. 정확한 술값은 아니지만 일단 1차부터 3차까지의 술값을 먼저 좀 내줘. 근데 법인이 응, 알았어. 나 능력이 되잖니? 해서 일단 내는 거예요. 했죠? 그럼 다시 이제 남은 4차부터 6차까지 가겠죠? 그래서 이제 총무가 1차부터 6차까지의 술값을 계산해 봤더니 한 100만 원 나왔어. 그렇죠? 그러면 이때 개인이라는 친구한테 야, 100만 원 나왔으니까 1차부터 6차까지 100만 원 나왔거든? 네. 그렇죠? 근데 법인이라는 친구한테는 1차부터 3차까지 술값이 한 60만 원 나왔대요. 이때 좀 많이 달리니까. 그렇죠? 60만 원 나왔어. 그래서 야, 법인아, 일로 와봐. 1차부터 6차까지 지났어. 그래서 정확한 술값이 100만 원 나왔는데 너 이미 60만 원 냈지? 40만 원만 더 내. 남은 4차부터 6차. 이렇게 하면 100만 원 걷는 거잖아. 그러니까 법인이 알았어. 나 이미 1차부터 3차까지 술값 냈는데
정확한 술값은 1차부터 6차까지 100만 원이니까 추가적으로 4차부터 6차까지 술값 40만 원 더 내면 난 정확하게 1차부터 6차까지 술값 100만 원 낸 거네. 이렇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일단 되셨어요, 여러분들? 알죠? 그래서 항상 여러분이 기억하실 게 부가가치세에서 정확한 비율과 정확한 금액은 무조건 6개월치, 과세가 6개월치예요. 알죠? 근데 법인이 문제가 되는 건 예정신고를 미리 해버리잖아요. 맞죠? 근데 확정신고가 되면 6개월치 비율이 나오죠. 그 비율로 다시 계산하고 다시 앞에 3개월 이미 한 걸 뺀 나머지에 대해서 확정신고한다는 게 포인트예요. 아셨죠? 한번 해볼게요. 자, 잘 보세요. 자, 보시죠. 일단 우린 법인이 출제가 되니까 자, 여기. 자, 이건 동그라미 1번은 뭐 외우실 필요는 없어요. 뭐냐면 자, 여기 예정신고 기간이고 저는 1기로 가정하니까 여기 예정신고 기간은 1월부터 3월이 되겠죠? 자, 내가 쌀 과자를 파는 법인이에요. 그러면 법인이니까 예정신고 반드시 해야죠. 그래서 내가 1월 달부터 3월 달까지의 쌀 매입한 게 있어. 쌀 매입한 거. 쌀 매입한 금액에 대해서 아까 했던 공제율을 곱해가지고 공제율을 곱해서 일단 예정신고를 먼저 합니다. 그렇죠? 1월 달부터 3월 달치에 대해서 일단 신고를 해요. 근데 이 신고는 정확한 신고가 아니라 잠정치 신고입니다. 잠정의 신고. 항상 정확한 신고는 과세기간 6개월치, 6개월치. 아셨죠? 6개월치, 6개월치. 이게 중요해, 많이 중요해요, 여러분들. 아셨죠? 6개월치. 되셔요? 일단. 그래서 일단 1월 달부터 3월 달치에 대해서 일단 3개월치 잠정치로 일단 의제 매입세 공제를 미리 받는 거예요. 쌀 매입한 거. 아시죠? 자, 근데 자, 이제 동그라미 2번 확정신고 여기가 별표 3개잖아요, 여러분들. 이 확정신고 공식이 녹아져 있으니까 꼭 여러분들 이해하시려고 노력을 해주셔야 돼요. 아셨죠? 조말할 때. 자, 해보면 자, 그러면 우리가 요 확정신고는 언제부터 언제까지에 대해서 법인은 하냐면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에 대해서 7월 25일 날 신고하잖아요. 그러면 이것만 놓고 보면 여러분들이 그러면 뒤 3개월치네 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중요한 게 여기에요. 확정신고는 일단 여기 뭐예요? 해당 과세기간 6개월의 쌀 매입액을 다시 계산하는 거예요. 다시. 왜냐하면 7월 25일이 되면 1기 과세기간 1월 달부터 6월 달까지의 쌀 매입액이 이제 나오거든. 정확하게. 여기까지 되셨어요? 오케이? 요렇게 해가지고 공제율 곱해서 신고하는 게 아니라 계산만 하는 거, 계산만. 그죠? 근데 우리가 그럼 여기에 우리가 포함하면 여기에 그럼 여기가 우리가 1월 달부터 6월 달이잖아요. 맞죠? 그러면 우리가 1월 달부터 6월 달이니까 이 1월 달부터 6월 달 안에 뭐가 포함되어 있냐면 얘가 포함되어 있죠. 얘가 여기에 포함이 돼 있잖아요. 맞죠? 그러면 내가 1월 달부터 3월 달까지 일단 잠정치로 공제 받았죠. 의제 매입세 공제 받았단 말이에요. 받았는데 확정 신고가 되면 과세기간 6개월치 정확한 금액과 비율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럼 일단 계산을 해. 근데 그 계산 안에 이미 예정 신고 때 공제받은 게 있잖아요. 그걸 여기서 빼는 거죠. 빼는 거예요. 여기서 빼. 여기서 1월 달부터 3월 달에 이미 공제받은 걸 차감. 빼요. 그럼 뭐가 추려지는 거예요? 4월 달부터 6월 달에
내가 추가적으로 신고해서 받을 공제액이 추려진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계산해, 이렇게. 됐죠? 일단 3개월치 일단 미리 하고 다시 확정 신고가 되면 6개월치로 한 번 더 계산하고 정확한 금액과 비율이 나오니까 그렇게 하게 되면 예정 신고 때 이미 신고한 게 들어가 있으니까 걔를 뺀 나머지에 대해서 우리가 신고하면 확정 신고를 추가적으로 하는 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어요? 이 논리가 다른 돈에 또 들어가 있어요. 얘랑 좀 이따가 할 놈이랑. 요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요거. 자, 여기까지만 하면 서로 간에 괜찮은데 문제가 뭐냐면 요 B 한도 때문에 그래, 한도. 자, 한도 좀 설명드릴게요. 들어보시면. 자, 한도라는 게 왜 나왔냐면요. 한도라는 게 왜 나왔냐면 자, 제가 만약에 쌀을 매입하는, 제가 여러분들 그 쌀과자를 제조하는 업체고,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이냐면, 누구라고 할까요? 여러분들이 농민이에요, 농민. 제가 제조업체고, 그렇죠? 근데 제가 실제로 쌀을 매입하지 않았어. 근데 여러분들한테 가가지고, 친구야, 내가 너한테 쌀을 매입했다라고 허위로 계산서 좀 발급해 주지 않을래? 한 10억 원어치 매입했다라고 좀 해줘. 그리고 너는 도망가. 도망가. 그죠. 도망가. 근데 저는 일단 계산서 받았죠. 여러분 도망가고. 그럼 계산서에는 10억이 찍혀지는 거예요. 10억에 매입했습니다. 이렇게. 이해되세요? 이렇게 뻥치는 애들 때문에 한도가 들어온 거예요. 자꾸 실제로 매입하지도 않았는데 계산서에 매입했다라고 뻥치는 애들이 있으니까 이 B의 한도가 뭐냐면 세무서가 제가 쌀을 매입했다라고 추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사례로 따지면 10억 매입했다라고 계산서에 돼 있죠. 그걸 못 믿겠다라는 거예요. 세무서가 다시 우리 기준으로 다시 쌀 얼마 매입했는지 추정해버리겠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추정하냐면 제가 쌀과자 매출액을 신고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쌀과자 판 매출액에 여기 과세표준이 매출액이에요. 매출액. 공급한 쌀과자를 6개월 동안 판 거 있죠. 그거에 50%를 곱한 걸 쌀을 매입했다라고 세무서가 추정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들이 쌀과자 매출액을 왜 입력하냐면 한도 때문에 입력을 하는 거예요. 한도 때문에. 아셨죠? 네, 세법이 좀 어려워요, 여러분. 좀 어려워. 알죠? 그래서 일단 우리가 나중에 입력할 때는 6개월치 매입액도 입력하지만 6개월치 매출액도 입력을 해요. 표정이 안 좋으셔가지고 자, 여기 화면 보실게요. 일단 여기 무시하시고 해보세요. 잘 보세요. 자, 우리가 의제매입세 공제서 신고서 입력하는 거 확정신고 있죠? 잘 보셔야 돼요. 보시면. 자, 여기에 과세표준 보이세요? 이 과세표준이 우리가 매출액이잖아, 매출액. 여기가 매출액이란 말이에요. 자, 매출액이고요. 실제로 여기에 한도율이 50% 세팅이 되어 있어요. 실제로 여기 세팅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가 뭐예요? 아까로 따지면 여기가 쌀과자 매출액 6개월치 입력한 것의 50%를 세무서가 쌀 매입했다 추정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다 잘 보세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예정분은 뭐예요? 예정분은 예정 신고 기간에 쌀과자 매출한 거예요. 여기 예정 신고 기간에 쌀과자 매출한 게 예정분으로 들어가. 예정분 과세표준 되셔요? 됐고, 그 다음에 확정분은 확정 신고 기간에 쌀과자 매출한 거. 그럼 이 두 개를 더하면 과세 기간 6개월 동안에 쌀과자 매출액이 나올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리고 거기에 50%가 세팅돼 있어요. 50% 곱하면 그게 쌀 매입했다라고 보는 한도라는 거예요. 되세요? 근데 우리가 아까 일단 6개월치 매입액도 입력한다면서요. 한도도 있지만. 그래서 여기 단기 매입액이
예정 신고 기간 3개월치와 앞 3개월치와 확정 신고 기간 뒤 3개월치 합친 쌀 매입액 있죠. 아까로 따지면 계산서 10억. 여기다 집어넣는 거예요. 10억. 아까 쌀을 따지면 여기 10억 넣고 여기는 세무서가 추정하는 거. 아셨죠? 자, 근데 이렇게 하게 되면 우리가 지금 확정 신고잖아요. 근데 여기에 우리가 입력하는 게 다 6개월치잖아요. 6개월치. 그럼 6개월치가 들어가면 법인은 이미 예정 신고 기간 3개월치 의제 매입세 공제 받았죠. 맞잖아요, 여러분들. 의제 매입세 공제 받았는데 6개월치로 입력해 버리면 예정 신고 때 의제 매입세 공제는 2번이나 받는 결과가 되는 거예요. 아, 여기 그래서 어떻게 입력하면 여기. 그래서 여기 이미 예정 신고 때 공제받은 걸 여기서 입력하면 드러내요, 컴퓨터가. 그렇죠? 드러내면 알아서 맨 끝에가 확정 신고 때 추가로 공제받을 게 추려진다라는 거예요. 이 논리. 이해되시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일단 핵심이 뭐냐면 여기에 6개월 입력한다는 게 포인트예요. 6개월치. 확정 신고라고 뒤 3개월 입력하는 게 아니라고요. 일단 6개월치로 계산하고 앞에 3개월치 이미 신고한 걸 뺀 나머지에 대해 신고한다는 거. 4월달부터 6월달까지. 이렇게 가, 이렇게. 좀 이따 문제 풀어보시면 무슨 말인지 이해되실 거예요. 다시 해볼게요. 자, 그럼 다시 앞으로 넘어가서. 자, 이제 여기. 아, 힘들어. 여기요. 자, 이제 여기 시험에 가장 난이도가 있는 게 어떻게 출제하냐면 매입 매출, 아이고, 시험에 어떻게 가장 난이도가 있냐면 의제 매입세 공제 신고서에 자동 반영되게 매입 매출 전표에 입력하세요라고 출제를 거진 안 하는데 네, 높아심에 합니다. 나올까봐 이렇게 하라라고 출제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당 부속 서류 가지 말고 부속 서류에 반영되게 매입 매출 전표 입력해서 하라라고 출제를 합니다. 많이는 안 하지만 그럼 어떻게 하시냐면 여기 여기를 클릭하면 돼요. 여기. 우리가 원래 매입 매출 전표 입력 들어가면 전체 입력에 커서가 가 있거든요. 그걸 의제류 매입 여기 클릭하셔야 돼요. 여기를 클릭해야 됩니다. 여기를 클릭하고 쭉 입력을 하는 거예요. 쭉 입력. 쭉 입력을 하되 여기 의제 구분 및 매입액에서 1번 의제 매입이라는 걸 클릭을 하면 됩니다. 이거는 그냥 여러분 저랑 같이 해보는 게 낫겠네요. 그죠? 이렇게 설명하는 것보다. 그죠? 자, 그러면 어디로 가주시냐? 뭐야? 자, 그러면 어디로 가주시냐면 자, 교재는 520이 아니라 532페이지. 532로 할게요. 532. 응? 여기. 자, 532페이지 갈게요.